국회의원 정수를 400명으로 늘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그런데 그 말이 퍼포먼스였다. 장난스럽게 농담처럼 한 말이다 이렇게 밝혀서 더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일어난 경선 조작 논란 그리고 동교동계의 움직임까지 오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이 400석 때문에 어제 사실 저희가 카카오톡 친구들이 다 들썩들썩했습니다. 어떻게 400석으로 늘리냐 이렇게 얘기들이 나왔는데 문재인 대표가 농담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군요. 네. 이 실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실수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걸 보면 지도자의 어떤 철학과 리더십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400석 농담이다. 퍼포먼스로 했다. 장난이 섞여 있었다. 이 해명 때문에 더더욱 실망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네, 이 400석이라는 것, 국회의원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헌법기관이고요. 국회의원 정수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늘린다는 거, 이거 자체가 논란이 컸습니다만 이 말이 굉장히 논란이 확산이 되자 그냥 퍼포먼스로 한 거다. 이런 그 제1야당의 대표, 그리고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분, 이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참 걱정이 큽니다. 예. 아니, 근데 이런 말을 장난스럽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 해명 자체에도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400석이라는 말 자체도 국민들이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국회의원 특권을 갖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100석을 더 늘려주느냐 그래서 많이 당황을 했는데 장난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당황스러운데 이동희 차장 보기에는 이 장난이라는 표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좀 장난스럽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그 박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약간 드렸었는데 저렇게 설명을 하시려면은 나는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밝혔으면 합니다. 400석 이건 장난이었다. 그렇다면 문재인 당대표의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생각은 뭐냐? 이걸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밝히고 400석은 그래 나의 말실수였어요. 하지만 나의 진정한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네. 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그런 거 없이 아우 장난이었어요 라고 한마디 하는 거는 정말 국민을 상대로 장난스럽게 한마디 툭 던져본 것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들게 하죠. 국민들 반응이 좋았으면 또 어떻게 나왔을지 잘 모를 텐데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또 보고 가야겠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흔히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났거나 자신의 본심이 공감을 얻지 못해 비난을 받게 되면 농담이었다, 장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1야당 대표의 진심이 뭔가요? 저도 이 진심이 궁금합니다. 설마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한 말까지 농담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조수진 차장이 답을 좀 주십시오. 설마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글쎄요, 문재인 대표 스스로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 농담이었다, 장난이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진심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1야당의 대표이자 그리고 차기 유력한 대선 주자가 이 국회의원 정수 400명을 얘기했을 때 이 기자들은 정말 많은 상상의 나래를 폈습니다. 이 정치부 기자들에게는 이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저만 하더라도 이분이 그렇다면 비례대표 숫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혹시 독일식 정당 명부제 도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이 견해가 오늘 나올까? 굉장히 머릿속으로 바빴었는데요. 굉장히 허무했습니다. 장난이었다. 네, 허무 개그로 끝났죠. 네. 예. 그리고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대변인을 통해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농담으로 하지는 않았겠죠. 예. 이 얘기가 진정성을 담으려면 문재인 대표 입으로 마이크 앞에서 또 국민 여러분이 많이 시청하는 가운데 직접 해야겠습니다. 직접 하면은 그다음에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기다려보죠. 앞으로 이제 기회가 여러 번 있을 테니까. 자, 그리고 궁금한 게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그 내부에서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지난주 화요일 날 이 국립현충원에서는 이색적인 풍경이 벌어졌죠.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 앞에서 동교동계 60여 명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만장일치로 투표를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할까? 일주일 뒤인 오늘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100여 명이 갔는데요. 네. 바로 이 자리에서 서울 관악을의 경선에서 탈락했던 김희철 전 의원의 지지자들이 여론조사가 조작이 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김희철 전 의원이 탈락했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절대 이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 촉구를 담은 성명을 발표한 거죠. 정동영 전 의원이 출마해서 지금 불이 떨어졌는데 덮친 격으로 지금 부정경선 논란까지 불거진 건데 이게 김희철 전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그 관악을 경선은요, 당원 투표 절반, 그리고 여론조사 절반, 이렇게 실시가 됐습니다. 근데 김희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 투표에서 이겼는데, 네. 바로 여론조사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져서 결과적으로 0.6%포인트 차로 석패를 했습니다. 세 표 차죠. 표를 네, 계산했더니. 그렇습니다. 예. 표 차이로 계산하면 3표 차인데요. 이 여론조사가 3번이 실시가 돼서 합산해서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이거를 승복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여론조사라는 건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묻느냐. 이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예. 바로 이 문점을 조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면 이 김희철 의원이 주장하는 게 정태호 후보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여론조사가 높을 수 있냐. 바로 이 부분인데 김희철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구청장을 2번 지냈고 관악을 해서 국회의원도 1번 지냈기 때문에 이제 아는 분이 많은데 정태호 후보는 이제 친노계로 분류가 되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일을 했었죠. 네. 그랬기 때문에 아는 분이 많지 않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여론조사가 더 나왔느냐. 이런 주장을 펴는 거네요. 예, 김희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민성구청장을 2번을 지내는데요. 흥미로운 게 과거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쪼개졌던 때가 있습니다. 예. 네, 2006년 지방선거 때 바로 민주당으로 출마를 해서, 그러니까 제3당으로 출마를 해서 유일하게 당선이 됐던 서울구청장. 그만큼 바닥이 아주 단단한 분이죠. 물론 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승복을 해야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탄탄한 지역 기반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승복을 못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김희철 전 의원 여러 차례 통화도 해봤습니다만 정태우 후보를 돕는 일은 절대 없겠다. 예. 네, 새정치민주연합 정말 쉽지 않은 선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대교체 여론도 있고 또 김희철 전 의원이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해왔는데 활동하다 보면 또 부정적인 여론이 생길 수도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김희철 의원의 주장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보긴 어려울 텐데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후보가 졌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희철 전 의원이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김희철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너무 근소한 표차, 그리고 0.6% 차이라면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에 드는 그런 수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마음속으로 승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문재인 당대표가 김희철 전 의원을 설득하고 승복을 구하고 또 이해를 돕고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력이겠죠. 근데 문재인 대표가 만나자고 김희철 전 의원에게 얘기를 했는데 김희철 전 의원이 싫다. 나 전화 안 받겠다고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뭐 그렇게 했다는 보도가 나오던데요. 예. 사실관계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좀 김희철 전 의원께 97년부터 제가 좀 잘 아는 분인데요. 전화를 해봤더니 문재인 당대표가 직접 전화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직접은 안 했구나.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울 관악을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 담당 최고위원이 추미애 의원인데요. 이 추미애 의원한테 전화를 받은 게 전부다. 문재인 대표에게 받은 적은 없다. 네. 네. 여기에서 조금 그 출발이 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요금제를 좀 싼 걸 쓰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김희철 전 의원이 오늘 기자들을 국회에서 좀 만났는데요. 예. 오늘 또 문재인 대표가 만나자고 했지만 내가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힘들겠지만 자기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정치의 시작이고 또 표를 얻는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근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동교동계가 친노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었고 특히 문 대표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그런 기색이 역력했는데 오늘 반전이 이루어지는 듯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지원 의원의 오늘 기자 간담회 장면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권노갑 상임고문 주제로 시내모처에서 오후 2시부터 협의를 하니까 저한테 좀 와달라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당 후사 정신에 공감하면서 당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적극 협력을 하고
선거운동은 당과 함께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당이 필요로 하면은 결국 저부터 하겠습니다. 3시 20분경에 한 10여 분 만나서 문재인 대표께서는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앞으로 당을 위해서 나서겠다는 취지의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조수진 차장, 네. 좀 의아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동안은 못 도와줄 것처럼 어떤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대표나 친노 진영에서 무슨 카드를 제시했길래 저런 입장이 변화가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선당 후사라는 얘기만 강조를 했어요. 네. 어떤 겁니까, 송내가? 네, 선당 후사. 그야말로 당을 위해서는 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또 이런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당을 위한 것이지 문재인 대표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3시 45분부터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문재인 대표와 10여 분 동안 단독으로 만나서 오늘 동교동계와 박지원 의원이 나눈 얘기를 전달을 하고 나서 기자간담회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기자간담회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 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솔직히 저만 해도 굉장히 그 가닥을 잡기가 어려운 알쏭달쏭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조수진 차장이 네. 알쏭달쏭하면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네, 예를 들어서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요. 예. 당에서 지원을 한다면 저부터가 요청을 한다면 저부터가 당장 내일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어떤 요청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면 명분을 만들어 준다면 나는 나서겠다. 네. 왜? 현역 의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동교동계는 이미 다 물러난 분들이고 이미 동교동계는 개파 해체를 선언한 분들이다. 그래서 동교동계에는 현역 의원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교동계가 전면에 설 수는 없다는 얘기고요. 또 이 간담회 이후에 제가 동교동계 인사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많은 사람과 해봤습니다만 이 동교동계의 나이가 지금 70대 중반에서 80대 중반까지입니다. 이분들이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이선 후퇴를 했기 때문에 당의 전면에 서달라. 특히 국지전인 재보선, 총선도 아니고 대선도 아니고 광주설 같은 재보선에 전면에 설 수도 없고 또 당락을 결정할 수도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거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거다. 예, 평소에 잘해라.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당을 돕는다. 선당 후사 이 얘기는 강조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동교동계나 그리고 동교동계를 뭐 쓰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동교동계나 박지원 의원이 도와주지 않아서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뭐 이런 전략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돕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당원들인데 그렇다면 해당 행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당 후사 계속 당을 위해서 돕긴 돕는다. 예. 그러나 전면에 서서 또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70대 중반, 80대 중반인 분이 당의 전면에 선들 세간의 시선이 곱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 총선과 대선에서 어떤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되 지금처럼 광주, 서울의 전면에 서달라, 지원 유세를 해달라 이런 건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관심을 받았던 권노갑 상임 고문도 오늘 기자들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도 조금 서운한 속내를 드러냈는데요.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겠다는 선당 후사 정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무엇보다도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가 그런 동참을 이끌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점이 우리가 아쉽다는 것입니다. 네, 여전히 아직 좀 아쉬움이 담겨 예, 있죠. 노력을 덜한다. 네, 그만큼 평소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쉬우면 평소에 잘해라. 예. 이런 뜻이군요. 자, 지금 동교동계가 지원을 어쨌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야권 내부에서는 반전 드라마가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도울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